글자 공부하기 원학적들 좋아하시는 분들. 1부터 10까지 벌써 다 했죠. 근데 1부터 1만 알면 다 됐죠. 10까지 10글자 기본적으로 했고. 그죠? 10글자 했죠. 근데 1부터 10까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다 되는데 실은. 그런데다가 또 8개 했죠. 8개의 상이 있었죠. 8개. 또 8개의 괴명이 있었죠. 8개. 그 다음에 1년 12때 있었죠. 천간 10개 있죠. 그 다음에 천간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가요? 동서남북 방향이 있었죠. 그죠? 동서남북이 있으면 나머지 다 되니까 4개. 또. 그 다음에 24절기 아직 빼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주역 12개 괴명이 있었죠. 그죠? 12개 괴명. 또 뭐가 있었나요? 그럼 요것만 하더라도 벌써 몇 개예요? 26에다가 12개 하면 48. 그 다음에 4에 더 쉬운 2, 12개, 64. 또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또 64개에다가 거기다 배울 학자 가르칠 교하면서 사귈 예자, 본받을 효자, 그 다음에 늙을 노자에서 거의 벌써 거의 200~300글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파자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그죠? 파자까지 해서 하면 무궁무진하게 지금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천간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12대, 그죠? 이 12대에다가 맞춰가지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옛날에 음악까지 만들었습니다. 12율려라는 게 있었죠. 12율려가 있고 8개에 맞춰서는 8음이 있고 5성에 맞춰서, 오행에 맞춰서는 5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율려까지를 하려면 아직 조금 어려우니까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여기에 근간을 해서 12율려까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천자문에는 자 추수동장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수동장 나오면은 자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 해둔다. 그럼 봄에는 밭 갈고 여름에 김 매고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자문은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간략한 이치를 알려면은 다 늘어뜨려 가지고 전부 다 살펴야 이 뜻이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4절기라고 하는 것을 왜 24절기라고 했느냐? 원래 뭐 하려고 만들었다 그랬지 이거? 네, 농사 지으려고. 쉽게 표현하면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그죠? 얘는 이왕이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먹고 살려고. 이제 단순히 다른 사람 먹는 것 같고 내 먹는 건 다르다 생각하세요. 제대로 먹고 살려면은 이치에 통해야 되겠죠. 제대로 먹고 살려고 해서 해봤더니 그래서 1년 동안에 태양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해서 싹 틀 때까지 대체로 달의 운행으로 보니까 1년 12달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둘 다 동그랗게 지구도 동글고 해서 궤도가 동그랗다 그러면 하등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기묘하게 좀 삐딱하게 돼 있죠. 삐딱하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소수점으로 떨어져요. 그죠? 365.24 얼마 354점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 소수점만 또 이렇게 해서 쭉 모아놨더니 몇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윤달을 둬야 되는 거죠. 3년에 한 번, 5년에 2번, 8년에 3번, 19년에 7번의 윤달을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윤사월인데, 아까 윤삼월, 이를테면 윤사월이 보통 많죠. 윤삼월에 이거 씨를 뿌려야 되는지, 그냥 헛3월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이런 헷갈릴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또 국가가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1년 12달 만들어서 날짜 볼 줄은 쭉 알고 오늘이 며칠이라는 것도 내가 굳이 달력 안 만들어줘도 백성들이 알아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때를 또 국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농사는 뭐가 있어야 농사 지어요? 해예요? 달이에요? 아직도 달 나신 분. 그냥 달빛만 보고 사세요. 절대적으로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저 하늘에 저 태양이 없으면 나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어요. 그죠? 절대 우리가 흔히들 그 착각하는 경우가 음력을 쓰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달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은 그냥 편의성이에요. 그죠? 편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바로 저 태양의 저 태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음력이라고 하는 말 속엔 이미 뭐가 전제가 됐다? 양력이 전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태양력이 전제가 된 거예요. 서양 애들은 이거저거 모르고 그냥 양력만 쓰니까 서양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얘네들 이 12달 나눈 것도 이 동양에 있는 농경사회에 12달 나누는 법이 서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 것 뿐입니다. 자, 걔네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굳이 저 음력이다마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2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못 가리켜주고 대신에 뭘 했느냐? 그래서 대략 이 한 바퀴 삥 도는 게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366일이 되는 것이 되고, 이쪽은 354일 이렇게 되는데, 대략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도씩 잘라나가면 되냐면은 15도씩 잘라나가면 되죠. 15도씩 잘라나가니 15도씩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서 24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절기로 보면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은 양력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동지 그러면은 양력으로 12월 21일 내지는 대략 22일. 왜? 요렇게 해도 29일, 다른 29일, 30일 개념이니까 대략 하루 이틀 정도만 차이가 나요.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옛날에 농사, 그러니까 1년 12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달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음에 의해서 12개로 나눴지만은 24절기는 뭐다? 양력 개념이다.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것이 24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지를 지으려면은 음력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뭐가 필요하다? 24절기에 요게 있어야만이, 아, 요때 뭐예요? 씨 뿌리고 뭐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뭐 간장 담는다, 서울에서도 간장 담는다 그러면 대체로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요? 말날 지지상에서 이제 오날이 들어가는 거죠. 언제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때 입춘절 기준이에요? 뭐 어느 때 기준이에요? 입춘절 기점이에요? 대체로 이때 기준인가요? 그때쯤 말날 그럼 뭐 여름에 말날입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5월 그러면은 5일이다 그러면은 말날이 대체로 며칠 기준으로 해요? 12일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12일 지나고 또 12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날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입춘절이 맞아요? 저는 안 담아봐서 몰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모든 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조금 제법 나왔을 때, 바로 입춘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입춘절, 봄이 세워지는 때라 그랬죠? 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다시 말해 봄이 세워진다. 아까 개라고 있지만은 이제 양기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때죠. 그 양기운이 펼쳐진다라는 것은 양기운을 받아서 땅에 있던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구름을 형성하겠죠. 구름을 형성해서 그게 이제 비가 내려오는 때가 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비는 우수의 비라고 하는 것은 차기는 차지만 그래도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비를 맞으면서 아이쿠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그죠? 이 저기 땅속에 잠자던 애들이 다 뛰쳐나올 때가 경칩에 해당됩니다. 경칩이 돼요. 그래서 칩자를 잘 보시면은 자벌칩자, 땅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던 벌레들이 그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때 놀랄 경자에 칩거한다라는 칩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춘분절이 되는 거죠. 음양의 기운이 똑같을 때 선생님 그 글자들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은 그리세요. 잘 그리시고 저 책에도 다 있으니까 그리시고 처음에는 그림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쓰다 보면 정말 멋지게 뭐냐 일필휘지도 촥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도가 또 딱 트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본격적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것과는 천양지차인데 일단은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손자가 있는데 말이야 부끄럽게 내가 이걸 써야 되나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 못 깨우치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요. 그죠? 서로의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청명절이 있죠. 청명절 요 앞뒤로 해서 뭐가 있어요? 한식이 있죠.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가 청명절이었나? 한식이 일요일 날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굉장히 맑아지죠. 계속 맑고 대체로 가물 때가 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농사 짓는데 참 골치가 아픕니다. 어쨌든 일정 정도 계속 따뜻해지니까 땅속에 머물고 있던 그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계속 또 비구름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다 적절하게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죠. 씨가 다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곡식곡자가 되죠. 고구비가 내리고 그래서 요때쯤에서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들어서는 거죠. 이제 완연하게 여름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소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가득 양기운이 제법 가득 차 있는 때, 그다음에 망종이다 그래서 쌍망자가 되는 거죠. 씨앗에서 싹이 트고 양기운이 지극해질 때,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더위는 여기서부터죠. 소서, 대서. 그다음에 입추, 이제 가을이 들어서고 처서. 더위가 역시 다 숨는 때다라는 겁니다. 고처자는 자기 있는 처소로 들어간다라는 뜻이니까 더위가 이제 점차 쓰러지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찬이슬이죠. 그래서 이제 찬이슬 전에 백로라 그래가지고 아직은 따뜻한 기운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수증기 현상이 있으니까 투명한 물이 하얗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백로가 되고 추분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상강에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때가 되고 입동이 되고 그다음에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대한이 나중이죠. 조금 춥다라고 해서 그때는 소환 대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24절기가 되고 우리가 1월이다 그러면 언제라 그랬나요? 1월이다 그러면은 바로 인월이 정월이라 그랬죠. 이때가 바로 정월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월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추운절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정월 전후로 해가지고서는 입춘절이 들어오고 그 정월 1월 그다음에 여기가 2월 24절기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죠. 그러니까 1년 12대 일단 요거까지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이걸 알아야 나중에 뭐 이때를 1년으로 할지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요거를 머릿속에다 넣어 두어야 그다음에 하늘천을 하든 따지를 하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앞에 가면 율료조양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모르면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무슨 공부해야 돼요? 맨날 하늘천 따지 가물이 누르왕 해가면서 외우고 쓰고 백날 외우고 써서 뭐 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써먹을 데 없습니다. 그렇게 써봤자. 더군다나 요즘에 한문 읽을 때도 없죠. 중국 가서 써먹는다. 걔네들 간치자 써서 이거 알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통하는 것이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모든 것은 이치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우리 대통령님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뭐 창조 경제 하는데 창조라는 게 이거 없이 창조가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거 외워가지고 갖다 놓고 절대로 창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유학 경전에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아까 뭐예요? 동남서북 그다음에 사방 팔방에 그거 뭘로 공부했냐요? 8개로 공부 다 하셨죠? 8개로 공부하셨고 자 1년 12대라고 하는 것을 그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주역에 이 12대의 궤 그죠? 대성궤로 해서 이렇게 익혔고 나중에 글자가 나오면서 12대를 나타내는 12지가 나오고 12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간에 근거하기 때문에 천간의 10대가 이 속으로 쭉 베풀어지고 자, 그 속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 뭐다? 24절기가 쭉 베풀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실 일 참 많죠. 정말 할 일 많아요. 이거 기본적인 이치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데 이제 생전 처음 접해보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 말이 참 재밌기도 하고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해요. 본인이 직접 그려놓고 써봐야 돼요.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쭉 보니까 양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구나. 그죠? 가득 잡고 다시 이제 음양소장의 이치가 이거구나 하면서 그렇죠. 내가 한때는 이렇게 젊은 시절도 있었지. 나는 지금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죠? 나의 방락의 계절이구나. 조락의 계절이구나. 이것도 느껴가면서 그죠? 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붙여가지고 딱 하나 해놓고 자축 인묘도 이렇게 여기다 쭉 돌리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제 요거 이름 붙이려면 참 골치 아프죠. 위에서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여기가 위가 되니까 지뢰복.
이거 이렇게 읽으라니까 또 갑자기 거꾸로 된 걸 저 밑에가 위라 하니까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부터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소성계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소성계 상의 이름으로 지뢰 써놓고 일단 뭐라고 한다? 복자 쓰고 이렇게 다 하라 그랬는데 안 하셨죠? 하신 분 몇 명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지가 되고 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택 해놓고 뭐라고 한다? 림이라 한다. 그죠? 지택림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지천태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이렇게 양만 다 돼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 거듭거듭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중천건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순음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땅꾀가 거듭거듭 돼 있으니까 땅이 거듭돼 있다. 중지곤이라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해서 1년 12댁에 쫙 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24절기까지 쭉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머리가 쉴 시간이 없죠. 이렇게 계속 굴리다 보면 머리도 빙글빙글 잘 돌아갑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요즘 새로 나온 게 뭐예요? 뇌세포는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 안 쓰면은 쇠퇴하는데 늙었어도 뭐예요? 쓰면 쓸수록 머리 뇌세포는 다시 살아난답니다. 정말 머리 좋아져요. 제 말 믿기 어렵거든요. 반드시 실험 꼭 하시고요. 그럼 요것도 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숙제 내줬었죠? 네, 안 잊어버리셨고 육식갑자, 갑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인까지 한번 육갑 또 떨어보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일주일 아마 금방 가실 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이하면 이제 노래도 해야 되죠? 이제 손주랑 같이 아니면 이제 집에 같이 식구들끼리 같이 어떻게 돼요? 옛날 고무줄 놀이 할 때 쓰던 말. 자, 제가 노래도 부릅니다. 이 시간에는. 자, 그 뭐죠? 이 무슨 노래죠?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어디서 끝나지는지 보세요.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한 번씩 끊어지죠. 이파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추쳐서 백로추분할로상강 입동소설 대설동지소한대한 애들하고 같이 고무줄 놀이 한번 해보세요. 됐죠? 한번 여러분들 노래 불러보세요. 자, 예? 뭐 어떤 노래다 맞춰요? 우리 백두산 벗어내려 이렇게 되는데 백두산 벗어내려 판도삼천리 대단히 애국적인 데다가 이거 가사 붙인 겁니다. 자 해보세요. 자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이파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추쳐서 백로추분할로상강 입동소설 대설동지소한대한 이렇게 노래도 부르면 속에 있는 게 후련하게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글씨 쓰면서 이제 조금씩 살펴보세요. 강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항복한다라는 뜻이죠. 어떨 때는 항복하다라고 할 때는 항으로도 읽고 내린다라고 할 때는 강 이렇게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옆에 있는 이 글자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할까요? 파자를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부수부터 들어갈 겁니다. 언덕부라는 글자에 변형된 글자죠. 부수가 들어가면 언덕부가 되고 자 우리가 걷는다 오를 척자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척강이라 하느님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척강이라고 읽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 맨 등산 잘 하시죠?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어때요? 그냥 걸어가면 되죠. 중간에 뭐 씩씩대기는 하지만 네,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내려올 때. 늘 다니는 사람이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다리가 후들후들 하면서 어긋나죠? 어기어질 천자입니다. 어긋나다. 다시 말해 다리가 어긋나가지고 잘못하면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내릴 강자는 바로 어기어질 천자를 아래 위로 이렇게 쓴 글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할 때는 강이라고 읽고
누구한테 항복한다라고 할 때는 항자로 이렇게 읽는 글자입니다. 나머지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자를 저기 뭐야 조금 이해를 해가면서 봤는데 이슬로라고 할 때는 어쨌든 비처럼 그죠? 빗방울처럼 생겼는데 어디 이슬은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라는 저 시골길 한번 걸어보시면 되죠. 아침에 뭐 산길도 괜찮고 길거리 가다 보면 바지가 젖죠. 그러니까 길로자를 썼죠. 아 이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죠? 이 비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그 다음에 상이다라고 할 때 상자는 서리상자는 나무에 뭐 우리 뭐 나뭇가지에 보면 서리들 막 이렇게 나오죠 가을에 그죠? 그러니까 마치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뭐에 나무 쌍눈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자 상자를 여지껏 서로 상자로만 아시는 분들 제가 그럼 물어보죠. 서로 상이 뭐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글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나무목에 눈 목자가 가리고 나무에 쌍눈 그러면은 나무에 쌍눈 언제 봐요? 거짓말더라고요. 아침마다 막 나무에 쌍눈 언제 봐요? 봄에. 그래서 상자가 뭐냐면 동방목에 그죠? 동방목 다시 말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있는 자 우리 눈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아까 눈 있다고 다 안 본다고 그랬죠. 왜? 소경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소경 아니라도 눈 있어도 눈 달렸다고 다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가면은 여기 불 다 꺼보세요.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뭘 가지고 불러요? 안 보이면 소리를 내죠.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런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어두울 암자 보세요. 이게 어디 어두울 암자예요. 그죠? 날일자에다가 소리 음자인데 아무리 해가 있더라도 만약에 깜깜한 곳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가지고 불러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이게 어두울 암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두울 회자가 있습니다. 어두울 회자도 어떻게 쓰느냐? 이 글자를 쓰고 어두울 회자래요. 사람 환장하죠. 이거 뭐. 왜? 날일자에다 매양 매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두울 회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초기에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뭘 관찰하라. 지금부터는 어두운 밤에 달을 좀 관찰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초저녁에 여러분들이 달을 본다. 그건 무슨 달? 초생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동쪽에서 뜨죠. 저녁 때쯤 보름달이 되고 그러더니 점점 달이 지면서 달을 잘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어느 정도 가면 달 안 보여요. 어쩌다가 옛날에 근데 서울에서는 참 그런 일 없어요. 옛날에야 밤중에 일어나서 오줌이라도 누러 간다고 하면서 화장실 가다가 이제 달 보이면 그거는 기울어져 가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금음쪽으로 반달 지나서 지는 그저 반달 지나서 금음달로 가면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느냐? 새벽녘에 일 나가는 분, 안 그러면은 그저 약수터 요즘에는 약수에 물 들어가시는 분들만 보게 되고 그나마도 또 못 보게 돼요. 왜? 달이 누구랑 같이 뜬다? 해랑 같이 떠요. 그러면은 해 속에 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달 절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금음회자입니다. 애초에 달이 뜨는데 애초에 달이 어디서? 해하고 같이 떠요. 그러니까 늘 해하고만 있기 때문에 매번 해하고만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해서 금음회자예요. 자, 우리가 안 보이는 거 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 가지고 만들게 돼 있어요. 어둡다? 내가 나타낼 수 깜깜한데 뭘 가지고 나타내요. 그죠? 그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날이 아무리 해가 떠 있어도 어두운 구울 속에 들어가거나 그럼 뭘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이게 뜻이죠. 이것만큼 글자를 잘 표현한 글자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눈만 2개 달려있다고 뭐 해요? 안 보이면. 그래서 다른 건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그 기관 그대로 나타내는 병원의 이름이 있는데 눈은 목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안과라 한다라고 해서 이 안자에 요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동북 간방의 간자라 그랬죠. 비로소 어슴푸레하게나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비로소 뭐예요? 보인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안과는 왜 가요? 눈이 일단 안 보이니까 어두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눈 한자에다가 이렇게 쓰는구나 이거입니다. 그래서 상자라고 할 때 아까 상자 설명하다 또 거기까지 갔네요. 나무목이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뭐냐?
아침이 되어야, 그죠? 동방목이죠. 우리가 봄이라고 할 때 1월, 2월, 3월이죠. 4월, 5월은 여름이 되고 7, 8, 9는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 11, 12는 겨울입니다. 음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방목, 다시 말해서 봄이 되어야, 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야 비로소 눈을, 그죠? 눈이 있는 자라면, 그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뜻이 뭐냐? 서로 볼 상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참 측은하네요. 그죠? 그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도울 상자예요. 그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 나만 봅니까? 서로 보니까 서로 상하고. 그러니까 기본 원래 원뜻이 뭐냐? 서로 볼 상. 나만 보느냐? 너도 본다? 서로 상. 그 다음에 봤더니 상대방이 이런저런 처지가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된다?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울 상자. 돕는 사람 가운데 제일 크게 도울 수 있는 사람, 두루두루 천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재상. 그래서 재상상 이렇게 나오겠죠. 이 뜻 모르면서 지금 외워보세요. 한 발자국 저기 가다가 아까 그거 뭐였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잊어버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잊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기초로 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이게 기초예요. 이게 뼈다구입니다. 사람이 뼈다구만 있다고 되나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몸을 갖춰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몸체자를 어떻게 쓰는가 봅시다. 몸체 이렇게 돼 있죠. 공부하기 위한 뼈다귀는 다 갖췄어요. 자, 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럼 뼈다귀에다가 뭐예요, 이거? 풍년풍자예요. 풍년풍자의 원글자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풍성하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밑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라 그랬죠? 예? 아직 콩두 하시는 분인데 대두 뭐다 할 땐 두자인데 기본적으로 제기두 다리가 길은 그죠? 이 제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기두라고 해야 돼요. 자, 풍년이다라는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가을이 돼야 알 수 있죠. 자,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덕분으로 내 조상님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대로 내가 혼자 열심히 했더니 정말 오곡백과를 다 거둘 수 있어서요. 이렇게 해준 하느님한테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를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줬는데 요만큼만 올릴 거예요. 그릇에다가 듬뿍듬뿍 담아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릇에다가 괴어야죠. 괴어서 우리가 대추 밤하듯이 착착착착 괴어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죠? 예쁠 봉자를 담는데 예쁘게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거죠. 하느님이 이렇게 거두게 해줬으니까 풍성하게 담아주고 감사를 드리고 보통 약자를 또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풍성하게 담아라 했더니 요것들이 뭐예요? 아 이거 놀러갈 일 요즘에 누가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죠? 그랬더니 호텔에서 꼬시죠. 이런 때 놀아야지 왜 집에서 그거 하느냐. 제사는 우리가 해줍니다. 음식까지 쫙 갖다 주죠. 한 상에 얼마 해가지고. 그래서 예쁜들이 여기다 글자를 고칠 때 어떻게 되느냐. 제기에다가 요거 담는 게 최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흉년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흉년들 때는 최소한 간소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제사도 안 지내요. 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잘해달라고 말이야. 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하느님 요거밖에 안 해줘. 그러던 성질나서 제사 철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여기다가 뭘 담아야 되느냐. 정성을 담아야 되죠. 곡진할 곡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구불곡자가 아니라 곡진하다. 정성을 다해서 담아야 이게 제가 되는 거지. 음식만 잔뜩 담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어떻게 줬어요? 음력 3월에 이렇게죠. 곡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었으면은 정성을 다해서 뭐예요? 제사 지내라 이 소리죠. 몸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렇게 풍대하게 자기 몸을 가꾸는 데는 정성을 다해서 그저 풍대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다귀만 공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뭐 한다? 스스로를 살찌우는 그죠? 살찐다라는 게 살지게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살지우는 이 공부를 쭉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부수부터 들어갈 거예요. 요 책 아니 요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요거에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정리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무지무지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말로만 다 할 겁니다. 중간에 천자문의 일부 속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부수 관련해서는 이미 공부는 다 했었죠.